안녕하세요, 이철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N사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석사 전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이철이라고 합니다. 백엔드 디벨로퍼로서 N사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하고 계시는 업무 내용은 어떻게 되실까요? 저희 팀은 이제 라이브 클라우드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이버나 혹은 이제 다른 라이브 플랫폼으로의 송출을 도와주는 클라우드 개발을 담당함과 동시에 이런 그 송출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백엔드 개발 또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대에서 컴퓨터 전공 박사까지 도전을 하셨습니다. 석사도 아닌 박사까지 도전하셨던 이유는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원래 대학원을 학부 때 가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조금 꿈꿨던 꿈이 이제 대학원생으로서의 연구와 그다음에 컴퓨터 전공으로서의 개발을 동시에 좀 진행하는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석사라는 기간이 아무래도 좀 짧다 보니까 학부 연구생을 포함해서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의 기간을 했지만 연구와 그 개발을 접목할 수 있는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박사 과정에 트라이 하면서 연구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나만의 어떤 좀 특별한 커리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박사 과정에 진학을 하였는데요. 생각보다 이제 그 대학원에서 개발에 대한 커리어를 쌓기가 쉽지 않았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박사 과정을 진행을 하다가 자퇴를 하고 석사 전문 연구원으로서 개발자로서 우선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사에서 하셨던 연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희 연구실이 이제 그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 연구실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네트워크나 무선 네트워크 관련 연구도 진행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맡았던 부분이 그 클라우드랑 좀 비슷한 개념인데, 엣지 컴퓨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어떻게 보면 구름인데, 엣지, 포그 컴퓨팅이라고 부르는 거는 안개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구름보다 안개는 좀 더 땅에 가깝잖아요. 그래가지고 포그 컴퓨팅, 엣지 컴퓨팅은 이제 클라우드랑 비슷한데 좀 내 주변에 놓여있는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클라우드 컴퓨팅, 엣지 컴퓨팅에서의 스케줄링 같은 문제를 푸는 연구를 좀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중간에 포기를 하신 이유는 있으실까요? 연구 자체는 되게 재밌었는데요. 이게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약간 생각이 과연 내가 지금 쓴 이 논문이 정말 이제 사용자에게 어떻게 서빙이 되고 있는 건지 그런 궁금증이 좀 들긴 했습니다. 저는 이제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하고 그다음에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이걸 바탕으로 논문을 쓰고 이런 식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는데 주로 이제 막 스마트 팩토리 같은 그런 환경에서의 연구를 진행을 하다 보면 스마트 팩토리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엣지 컴퓨팅 환경의 연구를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과연 정말 그 스마트 팩토리 공장에 들어가서도 정말 잘 작동을 할까? 이 시뮬레이션만으로 해결이 될까? 라는 그런 좀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이거를 직접 개발을 하고 적용되는 것까지 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산학이 연계되어 있는 그런 과제들을 통해서만 조금 진행이 가능하고 실제로 이제 대학원생들이 연구에서 주로 담당하는 거는 논문을 쓰고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은 거다 보니까 그런 쪽의 커리어를 좀 쌓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확실히 일반 개발이 아니라 클라우드나 엣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확보가 돼야지 실제로 적용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국내에는 사실 그러한 스마트 팩토리의 인프라가 많이 없기 때문에 산학도 많이 떨어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좀 커리어를 이어나가시기 힘들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개발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백엔드 개발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희 연구실이 무선 네트워크 연구실이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나 이런 쪽의 알고리즘을 좀 연구를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제 개발 업무를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전문 연구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백엔드 개발이 네트워크 지식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인프라 지식도 필요하면서 그다음에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개발도 어느 정도 체험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백엔드 직무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N사에서 전문 연구 요원으로 근무 중이신데 요즘 개발자들을 전문 연구 요원으로 모집하는 기업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전문 연구 요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나 스펙이 있을까요? 정말 이제 AI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대학원에서 했던 연구, 논문 자체가 그 자체가 이제 그 석사 전문 연구원 기업의 AI 연구소의 스펙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베디드 혹은 진짜 통신 연구를 하신 분들은 관련된 그런 인베디드나 통신 기업에서 본인의 그 논문과 연구 그리고 그 연구실에서 진행했던 과제를 기준으로 스펙을 만들어 나가면 충분히 취업이 가능한데요. 어떻게 보면 컴퓨터공학에서의 석사 전문연구원에서 개발자로의 취업은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애매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개발자로서 석사 전문연구원의 커리어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개발 실력이 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연구를 통해서 얻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석사 전문연구원을 지원을 하겠다는 결심을 한 후부터 그래서 공모전이나 프로젝트,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스펙을 쌓았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석사 전문연구원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본인의 석사 전공과 그다음에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의 직무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전은 어떤 수상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학부 때 공모전을 좀 나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 이제 박사를 이제 자퇴를 결심하면서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가장 좀 최근에 수상했던 공모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마침 모집 중인 공모전인데, 멘텍이라는 중소기업에서 진행을 하는 오픈 인프라 경진대회라는 공모전이 있습니다. 지금이 아마 5회차일 것 같고요. 그 공모전에서 2회차에서 1등을 통해 가지고 그걸로 일단 가장 큰 경험을 쌓았던 것 같고요. 이게 좀 백엔드 개발자로서 이 공모전을 제가 되게 추천을 많이 주변에 하곤 하는데, 결국 백엔드 개발자로서 취업에 있어서 필요한 스킬 같은 경우는 백엔드 기준 클라우드나 쿠버네티스나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 다음에 백엔드에서의 설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불리는 MSA 등의 설계가 되게 많이 필요한데, 이 오픈 인프라 경진대회가 매년 주제를 되게 그런 쪽으로 많이 주고 그런 쪽으로의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백엔드 개발자로서 좋은 경험을 쌓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통해서 입상을 하고 가장 큰 스펙으로 좀 삼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거 이외에도 한국전력에서 했던 공모전이나 몇 가지 공모전에서도 입상을 해가지고 그 스펙들을 좀 모아서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픈 인프라 2회차에도 수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1등이 된 프로젝트는 어떻게 좀 진행하셨는지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2회차에 진행했던 그 공모전의 지정 주제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MSA라는 그런 설계를 통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구현을 하는 거였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연구에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접했던 부분들이 좀 스마트 팩토리,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MSA 구조로 설계를 해서 한번 내가 정말 계속 하고 싶었던 시스템을 한번 구현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스마트 팩토리에서 데이터 수집, 그리고 가공, 그 다음에 대시보드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을 통할 등의 그런 추출도 가능한 그런 파이프라인 등을 이제 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해서 개발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전문연구요원도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업무 내용과 조건으로 근무를 하게 되나요? 이건 IT 회사는 좀 애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전문연구원이라고 대부분의 회사에서 돈을 적게 준다거나 아니면은 연차나 이런 거에 불이익이 있진 않는데요. 오히려 이제 그 석사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봉을 조금 더 높게 주는 경우도 많고 조금 더 그런 혜택들이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IT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IT 회사에서는 자율 출퇴근, 그 다음에 재택근무가 요새 좀 핫한데요. 전문연구원은 아쉽게도 그 두 가지 모두가 불가능합니다. 이 병무청의 지침에 따르기 때문에 재택이나 이제 자율 출퇴근이 좀 불가능하다는 점. 그거 이외에는 별다른 불이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3년 차신데 가장 기억에 남는 개발 프로젝트가 있으실까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제가 들어와서 맡았던 이 프로젝트, 이 서비스 백엔드 아키텍처가 조금 오래된 아키텍처였어요. 한 6년, 지금 기준으로 한 6년, 7년 정도 전에 설계가 된 구조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람의 손을 타면서 많이 레거시라고 불리는 코드가 좀 되었었는데요. 신입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 코드를 좀 운영을 하면서 불편한 점, 그리고 개선점, 이런 부분을 찾아서 이 전체적인 코드 리팩토링을 한번 실시를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좀 설계도 새롭게 진행을 하였고, 그 다음에 또 백엔드에서 이제 좀 많이 중요시하게 보고 있는 도메인 주도 개발, 그 다음에 카프카나 RabbitMQ 같은 이벤트 브로커를 통해서 설계를 하는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 이런 식의 좀 설계 아키텍처적인 경험을 좀 많이 쌓아서 리팩토링을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앞으로의 커리어는 좀 아키텍트 쪽으로 잡게 된 그런 계기가 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레거시 코딩은 어떤 점이 가장 불편했으며 어떤 점을 좀 계속 목표로 삼으셨을까요? 기존의 코드는 기술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도메인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을 기준으로 마이크로 서비스가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결국 하나의 로직이 세 군데, 네 군데에 들어가게 되면 코드가 자꾸 중복이 발생하고
그러면 수정에 있어서의 운영 부담도 크고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같은 기능을 하는 애들끼리, 어떻게 보면 이게 백엔드에서 도메인이라고 불리는 같은 도메인끼리 응집을 시킴으로써 코드의 수를 확 줄일 수 있고 의존성이나 이런 관리에서 훨씬 운영이 편리한 구조로 먼저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이제 서로 모듈 간의 이제 API나 이런 직접적인 동기 블로킹식의 호출을 통해서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 이벤트 브로커, 뭐 카프카, RabbitMQ 같은 도구를 중앙에 둠으로써 서로 간의 이제 장애 등에 있어서의 전파도 줄일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좀 효율적으로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로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한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조금 사실 백엔드 개발과 좀 엇나가 있는 프로젝트이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서비스다 보니 운영 도구가 필요가 한데요. 운영 도구를 전체적으로 좀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운영 도구의 개선이다 보니 프론트 개발도 어느 정도가 필요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저도 약간 백엔드인데 프론트 프로젝트를? 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운영 도구 같은 경우는 또 백엔드 개발자가 직접 수정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이제 최근에 가장 진행했던 프로젝트였고요. 이거 이외에도 백엔드의 직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갈수록 이제 직무 간의 경계가 좀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좀 예시를 들어보면 프론트 개발자도 요새는 백엔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배포를 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백엔드 개발자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설계하기도 하고, 데이터 엔지니어가 스프링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내려주는 API 서버를 개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데이터, 특히 데이터 관련 쪽에서 직무 간의 좀 경계가 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백엔드 개발자도 이렇게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좀 설계하는 경우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서비스에서도 백엔드 개발자지만 직접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 설계를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플랫폼을 좀 최근에 구축을 했었습니다. 전문 요원 연구의 면접도 굉장히 궁금한데, 전문 연구 요원으로 면접을 볼 때 기억나는 질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전문 연구원으로 이제 들어오다 보면 그래도 논문이 보통 있는 경우가 있어서 논문에 대한 질문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 회사의 좀 면접일 수도 있는데, 그 임원 면접에서 주로 이제 실제 사용한 서비스를 여쭤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까, 연구했던 분야에 접목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지를 좀 이야기하라 라는 그런 질문이 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이제 언급을 했던 서비스가 좀 사진을 많이 내려주는 그런 서비스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진을 요새는 CDN 같은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에 내려주게 되는데, 이거를 좀 엣지 컴퓨팅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특정 지역에 이 이미지가 좀 많이 내려가면 그거를 이제 중앙 CDN에 두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엣지 컴퓨팅 같은 데에 보관을 하는 식으로 2차 캐시를 적용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미지를 서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근처에 엣지 컴퓨팅을 이용하면 CDN까지 갈 필요 없이 엣지 컴퓨팅에서 바로 끌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볼 수 있겠네요, 음식. 네, 그럴 것 같습니다.